자, 오늘 뭐 지수는 뭐 좀 약하게 마이너스로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종목들이 좀 이제 좀 약간 어수선하게 이제 들었다 놨다 하고 있는데 오늘은 좀 이제 시장 분위기가 어떤지 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송 제목은 이제 양봉, 음봉 캔들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활용이라고 해놨는데 예, 저 얘기를 할 거예요. 양봉, 음봉 캔들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활용. 누가 보면은 저기 석사 논문이라 이제 박사 논문 제목처럼 생겼죠, 그죠? 네. 누가 보면 이제 그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저 내용으로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저 얘기를 그러니까 기법 강의죠. 그러니까 기법 강의를 저가 왜 할 거냐면 지금 양봉, 음봉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법이나 상식들을 좀 헷갈리게 할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시장 분위기가 지금 약간 어수선해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데 이거를 좀 이해를 잘 시켜드려야 여러분들이 잘 이겨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큰 급락이 나오거나 이제 그런 장은 아니에요. 그런데 뭔가 뭔지 모르게 약간 좀 여러분들에게 좀 약간 뭔가 미흡한 여러분들의 기대에 약간 부응하지 못하는 또 여러분들을 약간 불안하게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정도의 움직임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양봉하고 음봉이 나오겠죠. 주식 차트를 보시면 양봉, 음봉이 나오는데 그 양봉, 음봉이 약간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이제 오늘 방송 제목이 진짜 무슨 논문 제목까지 생겼는데 네. 정리 좀 해드리려고 예, 저거를 이제 저 주제를 정한 거니까 참고해서 들으시면 되고요. 오늘 목요일이죠. 아마 저 얘기는 오늘 안 끝날 거고요. 내일까지는 아마 제가 이틀 동안 나눠서 해드릴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루 안에는 안 끝날 거예요, 저게. 그래서 이틀 내일까지 할 거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다만 뭐 오늘 밤에 내일 아니면 내일 뭐 중요한 뭐 사건 사고가 터지거나 이슈가 생기면 뭐 그것도 해야 되니까 네. 약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다 들어오셨나요? 자, 이제 지수 얘기부터 잠깐 하면서 네, 시작을 할게요. 많이들 들어오셨나요? 네, 네, 꽁수님도 어서 오세요. 유리상자님하고 정영훈님 어서 오시고요. 네, 일단은 이제 뭐 지수 얘기는 별로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도 그렇다고 안 볼 수도 없죠, 그죠? 네, 지수를 이렇게 보시면 그냥 한번 보기만 할게요, 진짜로. 네. 코스피 지수는 그냥 여기에서 박스권이에요. 나올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별로 나올 생각이 없어 보이죠. 맞으면 1번 찍어보세요. 오늘은 번호를 안 찍게 해드려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또 찍으라고 또 그러네요. 그죠? 네. 별로 나오고 싶은 생각 없어 보이지 않으세요? 네. 뭐 올라간다 떨어진다 이런 걸 떠나서 별로 여기서 나올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제가 며칠 전에 강의할 때 그랬잖아요. 그냥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받아들이시라고요. 그게 훨씬 주식을 잘하는 거거든요. 받아들이시면 돼요. 별로 움직일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나올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코스닥은요. 그러니까 코스피는 3000포인트 전후에서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비두시면 돼요. 그냥 혼자 이러고 있어요. 자, 코스닥은요. 코스닥은 박스권이 좀 두꺼워요. 그죠? 네. 여기는 이 박스권이죠. 그죠? 여기서 이 친구도 별로 나올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여기 있어요. 네. 맞죠? 그죠? 여기 있어요. 네. 그래서 지수가 이 박스권 상단으로 가면은 사람들이 불안해요. 왜냐면 떨어질까봐. 그 다음에 박스 하단에 오면 사람들이 또 불안해요. 왜냐면 박스권 이탈할까봐. 올라가도 힘들어하고 떨어져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비두세요 그냥. 지수 얘기는 끝났어요. 할 얘기가 없어요. 지수가 올라가도 개인들은 힘들어한다니까요. 네. 왜냐면 당연히 전저점이 오면 힘들어하죠. 왜냐면 전저점 깰까봐. 근데 올라갈 때 왜 힘들어하냐면 첫 번째 내 종목은 안 올라가는데 지수만 올라가니까 힘들어해요. 두 번째 내 종목은 올라간 것도 없는데 지수만 또 많이 올라간 것 같아서 지수가 떨어지면 내 종목 또 떨어질까봐. 그래서 힘들어해요. 네. 개인들은 이렇든 저렇든 힘들어요.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옆으로 횡보하면 또 힘들어하겠죠. 재미없다고. 그러니까 개인들은 이래도 불만 저래도 불만이에요. 그러니까 지수는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돼요. 오늘이 그 선물 옵션 동시만길이죠. 선물 그냥 오늘이 옵션 만길이죠. 네. 제가 옵션 만길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죠. 그냥 정말 내가 파생에 대해서 내가 대가가 되고 싶다 그러시면 당장 파고 들어가셔야 되지만 그런 게 아니다. 그러시면 그냥 모르고 사시는 게 나아요. 네. 정말 내가 수학 학자로서 내가
우리나라에서 아니면 전 세계에서 이름을 떨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미적분에 대해서 미적분이 뭔지 아시죠? 그죠? 네. 미적분에 대해서 이제 파고 드셔야죠. 그죠? 그러나 나는 수학학자나 그런 게 될 가능성이 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 그러면 그냥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죠? 그리고 뭐예요? 물건 살 때 또는 물건 파실 때 계산만 잘하시면 돼요. 그렇죠? 네. 그것만 잘하시면 돼요. 네. 뭐 카드 나갈 거 공과금 계산 정도만 할 줄 아시면 사는데 문제 없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런 얘기 왜 하는지 아시겠죠? 그죠? 네.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아무튼 지수는 올라가든 떨어지든 횡보하든 개인들은 힘들어하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수 얘기는 여기서 끝날 건데, 자, 대신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오늘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이 얘기 하려다가 계속 딴 얘기 한다고 못했는데, 종목 얘기한다고 미리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은요 지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해요. 국제유가가 어디를 갈지 이게 중요해요. 다우지수, 나스닥지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은 국제유가예요. 보통 우리가 이제 WTI 요거를 많이 보죠, 그죠? 근데 두바이유도 잘 보셔야 돼요. 두바이유, 네. 아셨죠? 네. WTI는 이거 뭐 미국 서부 텍사스 중진류 그거를 WTI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두바이유도 잘 보셔야 돼요. 요것도 지금 악고점 뚫기 일보 직전이에요. 유가가 그 다음에 국제유가 뒤에 이제 따라붙는 각각의 원자재 지수가 굉장히 증시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활에 밀접한 연관성이 높으니까 그거 잘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지수 올라가는 것보다 이제 이 원자재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뉴스가 이런 게 많이 나올 거예요. 뭐냐면 작년에 그 인플레이션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뉴스가 많이 나올 거냐면요. 예, 스리타님도 어서 오세요. 네. 플레이션 얘기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플레이션. 물가가 경제가 조금씩 좋아지면서 경제가 좋은 상태에서 물가가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이라고 할 거고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경제가 망할 거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네. 망한다. 한자로 망한다는 뜻이죠. 네. 경제가 망할 거다 그럴 거예요. 인플레이션. 근데 이제 경기가 안 좋은데 물가만 올라간다 그러면 뭐라고 할 거냐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망할 거라고 그럴 거예요. 경제가 망하니까. 근데 이제 그러니까 경제도 안 좋고 물가도 순간 안 오른다.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제 디플레이션이라고 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올해 아마 이걸 가지고 계속 그냥 울고먹을 거예요. 금리 자꾸 올리면서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니까요. 인플레이션이 뭐예요? 물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뭐겠어요? 국제유가가 올라가면 원자재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물가가 상승해요. 그거 가지고 계속 이제 여러분들 마음을 흔들 거예요. 뭘로요?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이 단어를 돌려가면서 쓸 거예요. 아셨죠? 다시 얘기 드릴게요. 경제가 좋은 상태에서 물가가 오르면 인플레이션, 경제는 안 좋은데 물가가 오르면 스태그플레이션, 둘 다 안 좋으면 디플레이션. 하나 더 있죠. 물가가 빨리 오르면 하이퍼 인플레이션. 요 얘기 하면서 난리를 칠 겁니다. 그래서 경제가 망할 거니까 주식을 버려라. 지금 제일 좋은 건 현금이다. 미친 소리죠. 인플레이션인 상태에서 현금 들고 있으면 그냥 서 있는 채로 가난해지는 거거든요. 다 아시잖아요. 그죠? 아무튼 요 네 단어, 특히 요 세 단어 가지고 계속 여러분들을 1년 내내 괴롭힐 겁니다. 네. 근데 그게 뭐 때문에 그런다고요? 원자재, 특히 유가, 그거 위주로 보시면 돼요. 이 단어를 올해 되게 많이 듣게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지수 시황 얘기는 이렇게 얘기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1, 2월에는 이제 좋은 얘기보다는 이제 안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오거든요. 원래 그래요. 안 좋은 뉴스 항상 많이 나오는데 뭐 11월, 12월 달에도 미리 얘기 드렸지만 1, 2월 달에는 좋은 얘기보다는 안 좋은 뉴스와 아주 매우 부정적인 전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정말 정말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근데 그 이따가 오늘 밤에 잠이 안 오시거나 내일 낮에 크게 뭐 바쁘신 일이 없으면 그냥 아무거나 종목들 한번 차트를 한번 돌려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분위기가 어떤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게 지금은요 그 안 좋은 뉴스가 가득 차 있다 그랬죠, 그죠? 근데 어제도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그러니까 작년에 보면은 이제 뭐 8월 달부터 급락 나와서 9월 달은 반등 나왔다가 10월 달에 또 폭락 나오고 11월 달에 반등 나오는가 싶었는데 11월 말에 또 폭락 나오고 고생 많이 하셨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뭐냐면 전망은 되게 안 좋은데 그렇게 종목들이 급락하지 않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렇게 급등이 시원하게 나오지도 않겠지만 작년에 나왔던 그 수많은 악재들이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목들이 더 떨어지거나 폭락이 나오거나 그러지 않아요. 지수가 전저점 부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종목들은 아마 그전처럼 폭락을 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럴 겁니다. 근데 전망이 너무 안 좋으니까 지금 개인들이 주식을 살 생각보다는 관망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이제 비관적인 태도로 주식시장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여기에서는 이게 뭐가 문제냐면 그 1, 2월 달에는 그냥 쉽게 얘기해서 나중에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 많이 했었는데 잠깐 들었다 놔요. 그러니까 크게 급락하는 것도 없고 악재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반영이 잘 안 돼요. 호재는 별로 없잖아요. 지금 맨날 안 좋은 뉴스만 나오니까. 근데 악재가 나오는데 더 이상 안 빠지거든요. 바닥이란 얘기인데 차트가 보통 어떻게 생겼냐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즘에 저기 그 광주에서 그 현대산업개발 그 집 하나 무너진 것 때문에 시끄럽죠, 그죠? 네, 아파트. 네, 보니까 상태가 심각하더라고요. 자, 뭘 보시냐면 난광토건. 자, 이런 거 보세요. 이게 이 종목이 이제 앞에서 작년에 5월달까지 그죠? 잘 갔었잖아요. 옆으로 돌리다가 8월달에 지수 급락, 10월달에 급락, 그죠? 뭐 11월달에 급락하면서 이 종목도 많이 빠졌어요. 한 2만 원까지 갔던 거였는데 올해 최저가가 작년 여기 11월 말에 11월 말 11월 초에 거의 만 원까지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반토막 났던 거죠, 그죠? 근데 최근에 보시면 뭐 큰 거래도 없고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들었다 놓잖아요. 지금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작년 말까지 낙폭과대가 심했던 종목들이 지금 뭐 하냐면 들었다 놓으면서 자리를 좀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되게 많습니다. 종목을 지금 다 얘기를 못 해드리겠는데 이런 종목들이 지금 되게 많아요. 그게 뭐냐면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전망도 안 좋고 안 좋은 뉴스 많이 나오고 별로 여러분들도 생각도 부정적이고 막 그런데 종목들을 잘 보면 차트들 살아있는 것들이 꽤 많아요. 한번 볼게요. 뭐냐면 몇 개만 보자고요. 일단 오늘 종목 얘기 많이 할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난강토건 보셨죠? 이번에 삼부토건 얘는 비슷한 걸 한번 지금은요 그냥 아무거나 막 찍는 거예요. 종목을 준비한 게 아니라 자 여기 다른 모니터로 보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종목들 그냥 눈에 띄는 거 아무거나 갖고 와 볼게요. 자 이거 뭐 하고 있어요? 여기는 대충 4,000원, 여기는요 1,800원, 뭐 반토막이네요, 그죠? 네. 그리고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면서 틀어요. 네, 들었다 놨다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되게 경제도 안 좋고 전망도 안 좋고 주식을 하면 안 될 것 같지만 종목들은 저점을 높이면서 들었다 놨다 하고 있잖아요. 작년 10월, 11월, 12월 달에 왜 힘드셨어요? 손해가 많이 나서요? 주식하다 보면은 순간적으로 급락이 들어오면 손해가 많이 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힘들었던 게 뭐였어요? 그 종목들이 떨어진 상태에서 잘 안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힘드셨던 거잖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근데 지금은요. 들었다 놨다 하거든요. 아까 제가 지수 얘기할 때 그 얘기했었죠. 개인들은
지수가 떨어져도 힘들어하고 올라가도 힘들어하고 옆으로 횡보해도 힘들어한다고. 지금 종목들이 들었다 놨다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안 죽고 살아있다는 뜻이거든요. 조금 늦게 움직이는 것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빨리 들었다 놨다 하는 거는 그만큼 빨리빨리 회복이 될 거란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종목들이 들었다 놨다 하면, 예를 들어서 개인들은 주식을 이제 일반적으로 어디서 많이 사시냐면 여기서 많이 사요. 저는 이거 진짜 제가 점집 차려도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뭐 무당을 좋아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네. 누가 예를 들어서 제가 무슨 카페를 차렸어요. 종목 진단 카페 차렸는데 누가 들어와요. 삼부토건 갖고 있대요. 제가 딱 그러겠죠. 여기에서 물리셨군요. 어떻게 하셨냐고 용하시다고. 거의 여기서 물려요. 거의. 물린 가격대 알아맞히는 거는 아마 제가 진짜 용하다는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종목 진단 하도 많이 해가지고 보면 알아야 되죠. 근데 이분들이 이제 되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냐면 들었다 놨다 한다고. 근데 그러시면 안 돼요. 들었다 놨다 하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데요. 그냥 왜냐면 저기 우리나라 대통령은 지금 종전선언한다고 그냥 난리도 아니죠, 그죠? 네. 북한에서 미사일 쏜 거 국방부에서 별거 아니라고 얘기할 정도로 종전선언을 힘쓰고 있는데 미국이 대북 제재한다고 하죠. 분위기가 이상하게 갑니다, 이게. 우리나라 대통령은 종전선언한다고 이제 임기 끝나기 전에 막 그러고 있는데, 국방부에서 이제 북한이 쏜 미사일 별거 아닙니다 그랬더니 북한이 열받아서 한 발 더 쐈죠. 한 발 더 쏘니까 미국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대북 제재 딱 얘기하잖아요. 이게 참 돌아가는 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난티라는 대북주가 흘러내리죠. 그죠? 흘러내리잖아요. JST나 이런 것들도 이제 예전에 대북주였죠. 근데 보면은 JST나가 옛날에 로만손이죠. 네, 시계 힘이 없죠 별로. 네. 신원 이런 거 보면 이제 대북주인데요. 네. 흘러내리죠, 그죠? 네. 덕분에 이제 방산주, 빅텍이나 휴니드 같은 게 올라오고 있고, 아까 퍼스텍은 이건 기회다 싶으니까 상한가도 가더군요. 물론 다른 재료도 있지만 이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은 난강토건이나 이런 것처럼 돌려 세운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이제 옛날 대북주였는데 지금은 벗어나는 게 있어요. 광명전기라고. 옛날엔 대북주였는데 지금은 원전 아니면 전기 부족 수혜주 그쪽으로 돌아 쓰거든요. 잘 보시면 뭐예요? 더 이상 안 빠지고 들었다 놨다 하면 살짝 돌리잖아요. 여기가 고점이 4,500원이고 최근에는 2,200원 정도였나요? 계산하기 딱 좋게 반토막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힘드셨던 거예요. 근데 이 종목들이 악재 계속 나오고 전망도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안 빠지고 살살 돌려서 우측으로 돌아선다고요. 삼성전자만 돌아선 게 아니라 개별주 중에 낙폭과대가 심했고 세력이 안 나간 종목들은 돌려 세운다니까요. 광명전기가 이게 세력이 나간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세력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는 얘기 안 해드릴게요. 근데 나간 건 아니에요. 멘탈 나간 개인들이 던져서 떨어진 거죠. 그냥 오미크론이다 그러면서. 이해되셨나요? 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종목들이 지금 시세가 살아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더 보여드릴까요? 잠깐만요. 뭐 그냥 조용히 있는 것도 있지만 아무튼 들었다 놨다 하면서 돌려 세우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겁내시면 안 돼요. 돌려 세우고 있다니까요. 자, 이거는 이제 그냥 몇 가지 얘기해 드린 거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광명전기 이런 것들은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소극적으로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씩. 이러다 이제 제로 붙으면 이제 양봉 센 것도 하나씩 뽑겠죠, 그죠? 자,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왜 이런 차트가 만들어지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처음부터 다시 얘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1, 2월 달에는 좋은 얘기보다는 안 좋은 뉴스와 전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게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의 그 투자 심리가 굉장히 다운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인들이 적극적이지도 않고 굉장히 소극적으로 관망만 해요. 쳐다만 본다고요. 아니면 이 바닥을 완전히 떠났든지.
그러다 보니까 종목이 크게 급락 나오는 것도 없고 악재가 계속 나와도 반영이 안 돼서 더 이상 떨어지진 않아요. 그리고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조금씩 올라와요. 네. 근데 개인들이 소극적이다 보니까 힘이 없어요. 지금은 그래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종목마다 다 다른데 1월 달까지만 이러고 급등하는 게 있고 2월 달까지 이러다 급등하는 게 있고 3월 달까지 이러다 급등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지금 모양새가 어떠냐면 날개 다친 그 독수리나 매 같은 거 보면은 그 저기 뭐예요? 맹금류라고 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 독수리나 매가 얼마나 날아다닐 때 그 특히 매 같은 거 날아다니는 거 보면 진짜 멋있어요. 제가 봐도 되게 멋있는데 날개 다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힘도 없고 그냥 제대로 날지도 못하고 그런 이제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지금 이 종목들 차트가 그렇게 생겼어요. 네. 하늘 높이 저 날아다녀야 되는 이제 매인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날개가 부러져가지고 날개 다쳐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회복되면 훨훨 날아가겠죠. 차트를 지금 그렇게 이해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개인들이 지금 이제 굉장히 소극적이기 때문에 종목들 올라도 힘이 좀 약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심리가요. 그러니까 저희 방도 그래요. 지금 1월 초, 1월 둘째 주인데 첫째 주에는 이제 뭐 안춥세마주 많이 팔아가지고 돈도 좀 챙겨놨고 뭐 재밌게 했어요. 또 올라온 것도 있으면 메타버스 테마주도 최근에 2개 정리했고 수익 내고 좀 이렇게 해놨거든요. 근데 최근에 한 이틀 동안은 지금 가만히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겠어요? 지수가 전저점까지 밀어내면서 개인들이 투매를 하니까 지수 잠깐 다시 보시면 엊그제죠. 화요일날 여기까지 오니까 개인들이 투매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틀 동안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매도사에 나간 거 없어요. 개인들 투매 나서 약간 눌렸으니까요. 근데 다시 회복이 되면 또 매도사에 또 나가겠죠, 그죠? 네. 종목들을 다 매집을 해놨으니까. 네. 여기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지수가 떨어지면서 개인들이 겁을 먹고 투매를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분명히 이제 더 이상 빠지지도 않고 살짝 들었다 놨다를 해주고는 있는데 지수가 이렇게 떨어지면 순간적으로 여기서 음봉이 하나 떨어집니다. 근데 음봉이 떨어지는데 뭐 10%짜리 20%짜리 이런 장대 음봉이 떨어질 일은 없잖아요, 그죠? 살짝 음봉이 하나 떨어져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개인들이 굉장히 소극적이거든요. 파는 데는 적극적이고 사는 데는 소극적이에요. 그러니까 물량이 조금만 나가도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짜리 이상 되는 음봉이 자주 나와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7만원만 찍어주세요. 이해되세요? 네. 조금만 매도 물량 조금만 나와도 그냥 확 밀려버리는 거예요. 세력이 나가서 그런 게 아니고, 그죠? 어떤 분이 불안해가지고 5천만원어치 시장 끌었다 던졌어요. 2천원짜리를 2천원짜리 주식을 자 5천만원어치 던졌으면 얼마 던진 거예요? 2만 주 이상 던진 거지 않습니까? 2만 5천 주? 그죠? 네. 시장가로 딱 던지면 순간 확 밀린다고요. 마이너스 5% 이상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 보고 있더니 이제 어떤 분이 또 불안하니까 마이너스 5% 떨어지네. 같이 또 투매에 동참하고 막 그러다 보면 이제 마이너스 7% 8% 가는 거예요. 그 2명 때문에. 한 5천만 원, 한 8천만 원 때문에 순간적으로 그냥 마이너스 5% 7%확 떨어지는 거예요. 투매 챌린지 적당한 표현인 것 같네요. 그렇죠? 여기까지 되시죠? 네. 그래서 음봉이 떨어져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걸 보면서 힘들어하실 수가 있어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 작년 6월에서 7월달쯤에 고점 찍었던 주식들이 8월달에 급락 나오고 9월달에 좀 올라왔다가 10월달에 급락 나오고 11월달에 좀 올라오다가 11월 말 12월 초 오미크론 때문에 또 급락했잖아요. 그죠? 저점을 작년 말에 3번 찍었어요. 3번. 이 정도 찍었으면은 다 한 거예요. 3중 바닥. 이 정도면 다 한 거 있어. 거의 다 한 거라니까요. 4중 바닥, 5중 바닥은 잘 안 나와요. 3번이면 할 만큼 다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종목들이 들었다 놓고 있는데 들었다 놓는다고 욕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냐면
나중에 알고 보면 이게 눌림목일 수 있어요. 세력이 다시 들어오는 눌림목, 재매집일 수 있단 말이에요. 들었다 놓는데 들었다가 놀 때 있죠. 놀 때 이틀 전에 그 얘기했었잖아요. 굉장히 기분 나쁘게 논다고요. 팍 논다고. 그 얘기했었죠, 그죠? 네, 그거 얘기 지금 부연 설명해드리려고 지금 음봉 캔들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굉장히 기분 나쁘게 놓거든요. 근데 왜 그게 기분 나쁘게 놓느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주는 사람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파는 사람이 순간적으로 생기면 확 밀린다는 얘기예요. 그 차트를 들었다 놓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굉장히 안 좋은 차트가 나와요. 자, 이론적으로 이해되셨죠? 네. 어떤 차트냐면 종목 아무거나 막 갖고 와볼게요. 여기 정산회가 이거 거의 아무거나 봐도 다 있어요. 정산회강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이제 쭉 7월달쯤이 고점이죠. 네. 이재명 정책주였잖아요. 이재명 정책주요. 이재명 씨 그 기본주택 그죠? 네. 이렇게 떨어지다가 이제 방향을 슬슬 돌려 세우죠. 세우고 있는데 이것도 약간 똑같은 거예요. 아까 거랑 아직 큰 거래 없지만 아무튼 들었다 놨다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살살. 자, 언제 보시면 되겠어요? 이평선을 다. 이평선을 요거 21선 하나만 놓고 볼게요. 네. 자, 언제 보시면 되겠어요? 매년 1, 2월 달에는 들었다 놨다 하는데 잘 보세요. 1월 달에 작년 1월 달이에요. 들었다가 놓고 들었다가 놓고 쭉 올라오죠. 자, 이평선이 21선만 놓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 지점이에요. 주가가 여기서 답답한 박스권 행보를 하잖아요. 한번 들었다가 놓고 그죠? 이런 박스권 행보를 하다가 이제 해가 바뀌었어요. 2021년 자, 1월 2월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거래가 조금 들어오면서 들었다 놨다를 하는데 놓을 때 어떻게 해요? 21선을 팍팍 치면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것만 나와도 개인들은 되게 힘들어하세요. 이 아닌 것 같죠? 네. 개인들은 보통 주식을 21선 위에서 사거든요. 왜냐면 날라갈까봐 바로 갈까봐. 여기서 샀으면 2,000원이었겠네요. 21선 깨고 떨어지죠? 여긴 1,800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10% 손해예요. 21선이 깨지면 개인들은 21선 위에서 이러고 있으면 바로 갈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요. 21선을 깨면 끝났다, 손절해야 된다, 오래 걸린다 그렇게 생각해요. 다. 개인들 거의 다 그렇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리딩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유튜버들 무료 리딩만 그런 데서 이렇게 하는 데 많다니까. 21선 깨지면 끝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는 줄 아세요? 이 음봉들은 가짜 음봉이에요. 왜냐면 진짜 음봉은요 거래가 많아요. 어제 얘기했던 카카오, 네이버, 그 다음에 그 누굽니까 저기 LG생활건강 그 음봉들 있죠. 보시면 거래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그죠? 거래가 팍팍 늘면서 떨어지거든요. 카카오 다시 볼까요? 이런 식으로 음봉이 거래가 실리면서 음봉 떨어지잖아요, 그죠? 이거는 옛날에 일본에 떨어졌던 그 원자폭탄보다 이게 한 1000배는 더 센 거예요. 이 정도 이렇게 비유하면 아시겠죠, 그죠? 네. 떨어질 때마다 거래가 실려버리잖아요. 이것도 거래 실리면서 떨어진 겁니다. 근데 이걸 막 사세요, 좋다고. 근데 이거는 뭐냐면 가짜 음봉이에요. 거래가 없잖아요. 아무리 눈치껏 찾아봐도 거래가 없죠. 근데 왜 이런 음봉이 떨어지느냐? 아까 처음부터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잖아요. 1, 2월 달에 좋은 얘기 안 나온다고요. 심지어 1월 달 되면은 북한은 의례적으로 미사일 쏴요. 미리 다 얘기해드렸잖아요. 매번 겪는 일이에요. 미사일 쏘고 그러고 있고 유럽이건 중동이건 어디에서 전쟁 얘기가 나와요. 항상 그래, 항상. 연말 연초, 특히 연초에 되게 시끄러워요.
정치권 항상 엉망진창이고,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연말 연초에 추우니까 당연히 이제 감기 환자 늘어나죠. 그러니까 또 코로나 확진자 숫자 늘어나니까 또 난리를 치고요. 매년 있는 일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안 좋은 뉴스 많이 나온 상태에서 개인들의 심리가 안 좋으니까 조금만 매도 물량이 나와도 밀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류의 캔들들은 잘 보시면 마이너스, 짧으면 마이너스 3%, 조금 세면 마이너스 8%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5% 전후 플러스 마이너스 2, 3% 잡으시면 돼요. 자, 마이너스 3%짜리죠. 최대 마이너스 4%, 그 다음날 최대 마이너스 3%, 또 떨어지고. 그러니까 원약 이 정도로 살짝 떨어진다고요. 근데 이것만 나와도 굉장히 늘 힘들어하세요, 개인들은. 왜냐면 수익 안 난다고 그냥 난리가 나요. 제가 개인 투자자들 중에 가장 싫어하는 부류가 어떤 부류냐면 딱 한 달 정도 해보고 수익 안 난다고 투덜대는 사람들이에요. 딱 한 달 해보고 수익이 안 난대요. 두 달 해보고 수익이 안 난대요. 그분들은 평생 돈 못 벌어요. 제가 이렇게 세게 얘기하죠. 아니, 일주일이고 보름이고 한 달이고, 그죠? 딱 그거 해보고 안 된다는 거예요. 돈 못 벌어요. 아니, 어디 가서 뭘 한들 돈을 벌 수 있겠어요? 어디 가서 진짜 뭐 그 아르바이트를 하시든지, 그죠? 그분들 뭐 시작하자마자 한 달 만에 돈 벌잖아요. 그 다음에 조정 오잖아요. 또 난리 나요. 돈 안 벌린다고. 그런 분들 보면은 돈이 별로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으면 10만 원만 더 찍어주세요. 이해되세요? 그렇게 하면 돈 못 벌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그분들 보면 돈이 별로 없어요. 돈도 못 벌 뿐더러 돈도 없다고요. 부자도 아니고 부자 될 자격도 없다는 소리예요. 이런 얘기 좀 세게 해야지 좀 가슴에 딱 와닿으실 거예요. 그죠? 그런 분들을 제가 되게 싫어합니다. 아무리 말을 청산유수처럼 해도 그런 분들은 싫어해요. 되게. 이제 그런 류의 분들이 이제 요렇게 살짝만 떨어지면 난리가 나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부류는 아니신데 살짝만 21선이 깨져도 마음이 막 시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난 그런 사람 아닌데 뭐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분들은 정확하게 알고 잘 대응하시면 돼요. 이거는 뭐냐면 전저점을 높이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안 좋은 얘기가 나오건 전쟁 얘기가 나오건 뭐 별별 소리 나와도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올라가다가 마음이 불안하신 분들이 던지는 거예요. 아까 제가 비유 들었잖아요. 2,000원짜리 주식을 누가 5천만 원어치 팔았다. 그래서 3%막 4% 떨어질 거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시장가로 던져요. 불안하니까. A식으로 시장가로 탁 던지면 누가 그거 보고 불안해서 같이 파는 거예요. 그래서 쓱 끌려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요. 21선을 밥 먹듯이 깨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1, 2월 달이 뭐 하냐면 그거를 해요. 이렇게 깼다가 올렸다가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산해강을 어떤 분이 여기 사신 분도 있을 수 있고요. 여기 사신 분이 있겠죠. 근데 이제 좀 가려나 박스권 뚫고 가려나 했는데 자꾸 21선이 깨지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왜냐하면 빨리빨리 수익 내고 싶죠. 당연히 다. 그죠? 근데 갈 듯 말 듯 이러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거는 저도 100%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데 이게 뭐냐면 박스권이지 않습니까? 여기를 이제 돌파하려고 저점은 높이고 있고 고점은 잡고 자주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만간 돌파한다는 뜻이에요. 거래량이 좀 늘어나고 있고 여기랑 비교해서 굉장히 작은 걸로 보이지만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여기를 뚫으려고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러면서 자, 여기에서 이평선을 보여드릴게요. 이평선을 21선 하나만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자꾸 깨니까 21선 갖고 너무 저기 하지 마시라고. 이평선 5개 넘어오죠. 이평선이 다 모였죠. 5일선, 21선, 61, 121, 201선. 자, 모였죠. 모여라 꿈동산. 다 모였죠. 모이면 어떻게 돼요? 모이면 벌어져요. 위로 벌어지면 대박, 밑으로 벌어지면 촉박 나는 거예요. 자, 어디로 벌어졌을까요?
양봉 하나 딱 꽂으면서 나 이제 갑니다.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언제부터? 3월달, 3월 초부터. 박스권을 뚫고 앞에 저항이 있죠. 있거나 말거나 뭐 여기서 매집을 확실하게 해놨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들었다 놨다면 21선 깼다가 올렸다가 깼다가 올렸다 깼다를 여러 번 했거든요. 여기서 들고 있는 분들 중에 심리가 꼬여가지고 이런 어리석은 놈 가지도 못하고 이게 뭐 이런 게 다 있어 욕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꾸 종목한테 욕하시면 안 돼요. 종목이 들어요. 네? 듣는다니까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그래 잘 될 거야 그러면서 이제 마음을 다잡는 거죠. 그러면 살짝 들어요. 들면서 자, 매물대 있죠. 그러니까 한번 꺾어야죠. 아닌 척 살짝 꺾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양봉이랑 음봉 얘기하는 거 그거예요. 가짜 음봉. 자, 양봉이잖아요. 이거는 저항이 아니에요. 이게 저항이죠. 근데 이건 이미 다 해결했잖아요. 그죠? 양봉은 저항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여긴 7월달이고 여기는 3월달이고 6개월 훨씬 지났죠. 살짝 꺾는 척 하면서 내려왔는데 이미 이평선은 벌어지고 있고요. 조개 맛있죠. 조개를 그 끓는 물에 넣고 데치거나 그러면 조개가 입을 탁 벌리면서 맛있게 익어 있죠. 그죠? 그런 것처럼 탁 벌리는 거. 그러면서 쭉 올라가는 거. 저 여러분들이 이런 수익을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1,800원, 2,000원, 여기는 3,300원. 중간에 못 견디고 여기서 팔면은 30% 수익. 한 달 좀 더 가져갔으면 50%? 그죠? 네. 조금 더 가져가셨으면 거의 100%에 가까운 수익도 낼 수 있죠. 100%좀 안 되겠구나, 그죠? 네. 이게 어디예요? 어디서 팔든 돈 벌고 수익을 내서 다른 종목으로도 이사를 가고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1, 2월 달은 대부분요 뭐 하는 거냐면 정상적인 주식일 경우에는 들었다 놨다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처럼 부드럽게 안 나요. 굉장히 거칠게 놓죠. 이걸 알아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요즘에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맨날 뭐 강의하는 줄 아세요? 이거 얘기해요. 이거 맨날 얘기한다니까요. 이러다가 가는 거예요. 슥 들면서 이제 상한가를 치면서 가는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조용조용히 가는 것도 있어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어느 정도 천천히 올려놓고 있다가 거기서 거리가 뻥 터지면서 그냥 날라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좋아요. 최근에 저희 방에서 그 수익냈던 게 까미엔씨인데 까미엔씨가 제일 좋은 사례예요. 조용히 그죠? 네. 이게 여기 걸린 자리가 여기 있거든요. 여기 꼬리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살짝 걸리는데 여기 걸리는 자리까지 조용히 막 억지로 올라오는 것처럼 조금씩 올라와서 거래도 없어요. 누구한테 들킬까봐 조금씩 올라와서 다 올려놓은 상태에서 상한가 하나 나오고 그 다음날 뽑고 장렬히 전사했어요. 우린 다 팔았고요.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10%, 20%, 30% 수익을 조금씩 주다가 확 뽑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대량 거래 터지면서 끝난 거예요. 이 종목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닌데 단기적으로는 고점 찍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세력이 눌림목을 또 만들면 또 가는 거고요. 네.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좀만 더 참고 이겨내세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조바심을 버리셔야 돼요. 네.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았으니까 종목 더 보실래요? 한 5개나 10개 정도 더 보여드릴까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짧게만 얘기할게요. 괜찮으시면 1번 찍어 보시고요. 더 보여드려요? 10개 얘기하는 것보다 하나 더 자세하게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정산에만 부들고 얘기했는데 더 보실래요? 그러면 잠깐만요. 좀 전에 정산해간 거 맞죠? 그러면 위나이텍이라고 보세요. 작년 1월 달에 뭐 했어요? 이렇게 볼까요? 작년 1, 2월 달이 여기쯤입니다. 그죠? 네. 뭐 했어요? 조정 끝나고 1, 2월 달에 들었다 놨다 쭉 갔잖아요. 지금 씨를 뿌려놓으면 농부처럼 씨 뿌려놓으면은
나중에 30%짜리건 50%짜리건 아니면 300%짜리죠. 네. 500%짜리 수익을 내실 수도 있어요. 왜 이게 가능한 줄 아세요? 작년 가을 겨울에 되게 힘드셨죠. 지금도 겨울이긴 하지만 되게 힘드셨죠, 그죠? 네. 힘든 거만큼 수익 나는 거예요. 수익 난 것만큼 힘들 때도 있지만 고생한 것만큼 수익 나는 거예요. 작년 그 하반기는요, 진짜 그 뭐라고 해야 돼요? 미중 무역 전쟁 때만큼 힘들었어요. 코로나 폭락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네, 그거보다 더 힘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위나이텍, 그 다음에 흥구석유. 흥구석유도 보시면 이게 이제 고유가 수혜주죠. 지금도 뭔가를 또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근데 아무튼 작년 1, 2월 달에 언제예요? 여기잖아요. 들었다가 확 놓고 쏘잖아요. 그죠? 이것만 먹어도 30%짜리 수익이에요. 이것만 먹어도. 여기까지 갔으면 50% 이상 되는 거고요. 많이 간 것도 아니에요. 50%짜리면 그냥 준수한 수준인데 1월 달에 들었다가 세게 내려 꽂아버리지 않습니까? 들었다가 꽂고 가는 거예요. 개별주 테마주가 대부분 가요. 간다니까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꼭 안 믿으세요. 자, 벽산이 뭐죠? 벽산 대표적인 리모델링 그 테마주죠. 작년 1, 2월 달에 뭐 했는데요? 들었다가 내리꽂고 들었다가 내리꽂고 간 거 아니에요. 3월 말부터 갔나요?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1, 2월 달에 뭐 하냐면 이거 한다니까요. 들었다가 갈 것 같은데 21선을 깨면서 하락했다가 또 들었다가 놓고 어떤 거는 1월 달부터 뽑고 어떤 건 2월 달 어떤 건 3월 달 세력이 아무튼 돌아가면서 올려요. 이거는 이제 3월 말쯤에 슥 올리다가 아까 까미웨신처럼 어느 정도 올려놓고 상한가 치고 그러고 끝난 거예요. 이거 먹으려고 단기를 안 하고 스윙을 하는 겁니다. 이거 먹으려고요. 단기는 뭐냐면 무료 추천 받아서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단기 매매하는 사람 그 무료 추천 단기 그거 어디서 나오냐면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데서 종목 뽑을 자신이 없고 이런 데서 회원들한테 추천해서 회원들 들고 있게 할 자신이 없으니까 그 뭐예요? 그 사람들 전문가도 아니에요. 그냥 카톡방 만들어서 그 리딩하는 사람들 있죠? 젊은 친구들. 이런 데서 종목을 추천할 자신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는 그대로 얘기해 드릴게요. 종목 추천할 자신도 없고 그 종목을 추천해서 회원들이 들고 있게 할 자신도 없으니까 그게 관리가 안 되니까 이런 데서 추천을 못 하는 거예요. 전혀 안다고 해도 회원들이 가만 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서 추천하는 거예요. 그런 방에 들어가 보면 다 불나방들만 있어요. 거의 다 불나방. 그러니까 1, 2월 달에 뭐 하냐면 들었다 놨다 이거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설명을 되게 자신 있게 잘할 수 있거든요. 왜 그러겠어요? 많이 해봤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지금 막 갖고 오잖아요. 지금 최대한 지금 업종을 골고루 얘기하거든요. 정산해강, 위나이텍은 저 윤석열, 흥구석유는 고유가 수요죠. 벽사는 저거잖아요. 이거. 리모델링 관련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효성 OMB? 이건 뭐예요? 이건 저기잖아요. 그 비료, 그죠? 네. 그냥 대북주도 되고 요소수 관련주, 테마주도 되고. 1, 2월 달에 뭐 했을까요? 이거 들어갔잖아요. 조정 끝내놓고 들었다 놨다 눌림목이었다고요. 근데 거래가 별로 없어서 개인들이 눈치를 못 채요. 관심도 없고. 위주코프? 오랜만에 위주코프 얘기해볼까요? 작년 1, 2월 달에 뭐 했을까요? 뭐예요?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이거 하다가 이제 3월 달부터 거래량이 증가하죠? 3월 달이 되게 먼 거 같죠? 얼마 안 남았어요. 한 달 보름 남았어요. 2월 달은 짧고, 그죠? 1월 말, 2월 초에 구정 있고. 그러면 한 달 보름도 안 남은 거예요, 사실. 윤석열 테마주 더 얘기해 볼까요? 덕성? 작년 1, 2월 달에 뭐 있는 줄 아세요? 들었다 놨다를 너무 세게 했어요. 그러다 솟구친 거. 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전설의 애니농률
애니응률도 보시면 뭐 그때 안 그랬겠어요? 1, 2월 달에 뭐였는데요?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사람들 속을 뒤집어 놓고 있었죠. 어떻게요? 21선을 깨면서 굉장히 기분 나쁘게 가짜 연봉들 마이너스 5% 세봤자 마이너스 8%다 고만고만한 거라니까요. 이게 왜 나오는데요? 거래 하나도 없잖아요. 이 당시에 잘 보시면 지수가 안 좋았을 거예요. 지수가 조금 전저점을 건드렸거나 좀 하락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놀란 사람들이 무서우니까 던진 거예요. 거래 하나도 없어요. 다 가짜 연봉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오늘 음봉 캔들 얘기하려고 했던 게 이거예요. 그냥 사주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음봉이 상대적으로 과하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실라이스지? 실라이스지가 먹는 거죠. 먹는 관련주 두 가지 얘기해 볼까요? 실라이스지랑 쌈장 파는 회사가 어딘 줄 아세요? 아시는 분 찍어보세요. 쌈장. 쌈장. 샘표? 샘표 말고 신성홀딩스. 네. 자, 여기 보시면 실라이스지인데 실라이스지가 작년 여기는 이제 연말 재작년 연말부터 들었다 놨다를 많이 해놨거든요. 많이 해놓으니까 1월달에 살짝 한 번만 들었다 놓고 바로 날아간 것도 있어요. 품절주죠. 품절주들이 이런 게 좋아요. 한 방이 있어요. 최근에 저희 품절주 사는 곳도 있거든요. 또 우리 회원들 또 이 얘기했다고 또 뭐 신라 SG처럼 간다고요? 1월달에 그러면서 이제 그 종목 갖다 찍으시면 안 됩니다. 네. 아셨죠? 네. 뭐 얘기하기가 무서워요. 네. 품절주를 최근에 하나 추천해놓은 게 또 있는데 네. 또 갖다 또 찍으시라. 그 종목이 너무 이뻐 보이시거든. 정말 갖다 찍어버리고 싶으시면 사진만 찍으세요. 계좌에 들어가 있는 거 그죠? 네, 돈으로 찍지 마시고 종목 다 망가지. 날라가잖아요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면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쌈장 신성홀딩스라고 있어요. 작년 1, 2월 달에 뭐 했는데요? 12월 달에 한 번, 1월 달에 한 번, 2월 달에 한 번 들었다 놨다 하면서 가잖아요. 이게 조금한 거 같죠? 100% 가까이 갑니다. 최소한 70에서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뉴스 그만 보시고 매집을 하세요. 매집을 하시고 마음을 안 뺏기셔야 돼요. 하나만 더 볼게요. 모베이스. 자 9시까지 맞춰야죠. 이게 윤석열 테마주죠. 지금도 잘 만들어놨는데 여기 보세요.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다 뽑잖아요. 다 3, 4, 5월 달에 가지고 그죠? 이게 뭐냐면 1, 2월 달에 이거예요. 어떤 건 1월 달에 바로 가는 것도 있어요. 근데 차트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놔요. 여러분들이 보는 이평선은 대부분 21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에 21선 하나만 놓고 본 거예요. 그냥 걸프 타면 깨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차트가 희마리가 하나도 없죠. 이게 어디를 봐서 이게 급등할 차트로 보이세요? 누가 저기 뒤에 김 시장님 방송하시는 데 가셔가지고 10분부터 좀 하시면 좋겠다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이거 마무리 져야 되는데 5분 정도 걸릴 것 같네요. 네. 자, 보세요. 이게 어딜 봐서 급등할 차트로 보이세요? 그렇게 안 보이시죠? 그런데 여기서 뭐가 나와요? 순간 감아 올리잖아요. 요만큼만 가면 30%, 이만큼 가면 50%짜리 수익이에요. 다 나지 않습니까? 예. 들었다 놨다 하면서 21선을 깨면서 거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눈치를 못 챕니다. 근데 여기서 수익들이 많이 납니다. 제가 오늘 해드리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면 이거예요. 종목들이 조금 이제 1, 2월 달에 들었다 놨다 한다고 해서 또 구정이 껴있잖아요. 설날이 껴있기 때문에 설 전에 한 일주일은 약간 종목이 약간 깔아앉아요. 개인들이 좀 파는 게 좀 있어서 약간 깔아앉아요. 그래서 구정 전후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맨날 안 좋은 뉴스 나오니까 또 작년에 고생을 많이 하니까 좀 있으면 상장 폐지 시즌이니까 개인들이 몸을 사려요. 그래서 개인들 수급이 별로 안 좋아서 종목들이 탄력이 별로 없고 약간 날개가 좀 다친 독수리나 매처럼 매가 날아다녀야 되는데 걸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날개가 다쳐가지고. 이해되셨으면 자 이번에 7번 확실하게 찍어주세요. 네. 이해되셨죠? 조바심을 버리시고 뉴스에 마음 뺏기지 말고 그냥 여태까지 매집해 놓은 거 조금만 더 인내하시면 돼요. 1월달이냐 2월달이냐 3월달이냐 그죠? 네. 지금이냐 내일이냐 다음 주냐
수익이 반드시 납니다. 조바심을 버리셔야 돼요. 조바심 안 버리시면은 안 돼요. 네. 아까 제가 그 얘기 해드린 거예요. 한 달 동안 수익 안 나면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 사람들 부자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 분들 투자 금액이 딱 정해져 있어요. 네.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1,000만 원, 2,000만 원 갖고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돈 벌어요. 근데 꼭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거 따라하지 마세요. 네. 그거는 부자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난해집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그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기대감 때문에 오늘 종목들이 많이 움직여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던데 2차 전지 관련주 제가 다음에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 이제 시간이 별로 없어서 짧게만 얘기할게요. 2차 전지 관련주들은 그 개인들 무덤이 될 가능성이 커요. 지금은 이제 올라가니까 뭐 단기로 수익 내기도 하고 좋을 텐데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개인들 무덤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달에 게임주 개인들이 많이 물렸죠. 네, 그것처럼 무덤이 될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현 정권에서 많이 간 게 2차 전지 관련주거든요. 현 정권에서. 그럼 다음 정권에서는 민주당으로 정권이 이제 계속돼도 못 갈 가능성이 커요. 지금 유망한 테마주는 로봇, 그 다음에 자동차, 전장산업이죠. 이거하고 자율주행, 그 다음에 원격진료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쪽을 파고드셔야지 2차 전지 이쪽에서는 너무 그 욕심을 좀 안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유튜브 쪽에 이제 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 이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여기 무쏘TV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이 그 두 개 있어요. 유튜브에 진검승부라고 치면 두 개가 나오는데 밥TV 거 하나, 무쏘TV 거 하나 나오는데 여기 무쏘TV 쪽에 보면은 뭐 주식 기초 강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난이도 높은 거 고급 강의도 있고 얼마 전에 그거 올려놨어요. 여기 5일 전에 대선주 2달 전에 대선 2달 전에 뭐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경고하는 이유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는 영상도 올려놨고 최근에 여기 보시면 맨 밑에 여기 뭐 카카오뱅크, LG생활건강 이런 거 분석해놨거든요. 종목 분석을 계속 올려놓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들어와서 보세요. 영상 많아요. 네, 도움되는 강의들도 있고 이런 강의들은 10분 전후니까 짧아요. 안 기니까 네, 편안하게 시간 날 때 하나씩 들으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여기 이제 종목 분석 영상 올려놨는데 이건 많이 안 보시더라고요. 네, 다른 거는 조회수가 뭐 1,500, 2,000 가까이 되는데 이거는 지금 118? 여기 228? 네, 조회수가 별로 안 돼요. 많이 보세요. 이것도 도움이 많이 되실 테니까요. 네, 앞으로 아무튼 꾸준하게 올려드릴게요. 네, 한동안 이제 저희 회원들, 정회원들 리딩 신경 쓴다고 여기 강의 뭐 주린이 특강이 이런 거 못 올려놨는데 앞으로 이제 꾸준하게 올릴 테니까 네, 들어오셔서 보세요. 네, 꾸준하게 올릴게요. 무쏘TV 진검승부라고 쳐야 나와요. 네, 구독자 여기 3,000명 있는 쪽 이쪽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독이랑 알람도 눌러놓으시고요. 네, 저를 위해서 누르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르세요. 네, 공짜니까요. 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김 실장님 방송 준비하실 텐데 제가 볼까요? 김 실장님도 대선주를 잘 하세요. 근데 대선주보다는 대선주도 하시는데 그 잘하세요 대선주도. 근데 여기 그 기술주 있죠. 그런 테마주들 되게 잘하세요. 잘 보시기도 하고 여기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주랑 애플카 아까 이재명 모바일 그 탈모 관련주 상한가 같죠, 그죠? 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아마 그런 얘기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그리고 저희 방에도 그 자율주행차 테마주 사놓은 게 있어요. 최근에 라이브에도 추천 나온 게 있고 기존에 단톡방에 나간 게 있는데 우리 정회원들도 자율주행차 추천 나온 거 있으니까 최근에 나온 거니까 잘 가지고 계시면 돼요. 우리도 대선주 열심히 하고 있지만 뭐 자율주행 그런 거 다 깔아놨어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 없는 분들 최근에 들어오셔서 없는 분들은 또 신규 추천 나갈 거니까 네,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네, 홀딩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문자 나갈 때 잘 파시면 돼요. 네. 오늘도 좀 올라온 거 있잖아요, 그죠? 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밤도 아무튼 편안하게 푹 쉬시고요. 지금은 여러분들 혼자 하실 수 있는 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들어오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쪽에 그 메일 주소 남겨드릴 테니까요. 회원가입 궁금하신 분들 이쪽으로 연락 남겨주시고 여기 김 실장님 방송 들어가서 꼭 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테마주 진짜 잘하세요. 테마주 종목 뽑는 게 솔직히 저랑 견조도 이렇게 뭐 차이가 없어요. 네, 정말 잘 뽑으세요. 자, 이렇게 극찬할 정도면은 뭐
그죠? 네. 한번 도움을 한번 받아보세요. 네. 난 남자 전문가가 좋다. 우리 방으로 들어오시고요. 네. 난 여자 전문가가 좋다. 아, 진검승부는 얼굴이 나랑 안 맞는다. 그러시면 네, 글로 가세요. 네. 아셨죠? 네. 자,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저기 가짜 음봉 있죠? 거래 터지면서 떨어지는 거. 거래 터지면서 나오는 양봉 있죠? 그거 얘기 드릴 거니까 내일도 들어오세요. 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